네, 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입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 주제는 리브와 웹 네트워크, 그리고 립, 벤트, 마운팅, 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형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육면체에다가 쉘을 통해서 3개의 면을 오픈해 놨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부터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까지는 이제 쉘과 부분 쉘까지 해봤는데, 자, 오늘은 리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제품이나 특정 조금 약한 재질인 경우에는 두께가 얇게 되면은 좀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그 구부러지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방지라기보다는 완화겠죠.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보강살을 댑니다. 그래서 그 보강살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평면은 평행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을 잡을 때에는 어디를 잡아주시면 되냐면은 리브가 배치될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이면을 기준으로 한 여기쯤, 자, 이면을 기준으로 한 30mm쯤 거리를 떨어뜨려서 리브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30이라는 거리를 주고 마찬가지로 그 처음에 선택한 기준면을 기준으로 어떤 쪽에다가 평면을 잡을 건지 클릭을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리브 보강살 모양대로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모양으로는 뭐 이렇게 그냥 단일 직선이 있겠죠. 단일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직 구간이 있다가 대각선 구간이 있다가 다시 수직 구간이 있는 뭐 이러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그려준 뒤에 뭐 치수들도 주면은 좋겠죠. 자, 치수들도 그냥 잠깐 한번 줘볼게요. 자, 10mm 10mm에 여기는, 자, 각도를 줄 건데, 자, 각도는 120도 줘볼게요. 120도면 너무 그거니까 145도. 자, 그러고 높이를 조금 줄여야겠네요. 자, 최대 높이를 한 50 정도만. 자, 이렇게 해서 보강살을 그린 뒤에 스케치 닫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보강살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방향을 벽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한다. 그러면은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살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있는 쪽, 자, 옆으로 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속이 꽉 채워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두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두께를 몇 mm를 줄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두껍게 저는 한 5mm 정도 주겠다. 자, 여기다 5mm 주고 엔터. 그 다음 방향은 이렇게 지정을 해줘 볼게요. 자, 방향은 이렇게 지정을 해줘 볼 거고, 자, 근데 그 전에 옵션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옵션이 있어요. 이 앞에 거는 이제 스케치를 공중에 뜨게끔 그렸을 때 이렇게 약간 이쪽을 제거하고, 자, 보강살을 이렇게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자,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을 꽉 채우지 않고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깊이라는 옵션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옵션 자체가 그 깊이라는 값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6mm인데, 자, 한 10mm를 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자, 속이 비어 있는 이러한 리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이 꽉 채워진 리브로 만들 거고요. 자,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만 해주면은 이렇게 바로 리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 리브로 평면을 잡는데 그 평면을 잡는 위치는 리브가 배치될 위치. 자, 아까와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50mm를 했다. 50mm.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서, 자, 원하는 스케치를 그려서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그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두께를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두께는 10.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 면에서부터 50mm 떨어진 곳에 이렇게 10mm 두께의 리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살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형상을 약간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열린 면을 위에 면만 할 거고요. 자, 웹 네트워크라는 기능인데, 웹 네트워크는 다중 보강살입니다. 다중 보강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형상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웹 네트워크를 눌러서 웹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평행평면으로 돼 있어요. 자, 평행평면으로 얘는 어떤 거를 설정해 줘야 되냐면은 배치될 위치가 아니라 웹 네트워크의 최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위에 면을 잡고 이렇게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한 50mm 정도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웹 네트워크의 그 최대 높이가 될 거예요. 자, 50 말고 30으로 줘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뭐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폐곡선이어도 되고 그냥 그 오픈 프로파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을 그렸는데, 자, 여기다가 직선을 더 그리고 싶다. 자, 그러면은 직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자, 다른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에러가 뜨게 되거든요. 곡면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자, 다른 도구들은 이렇게 그릴 수가 없고 웹 네트워크는 이렇게 그리면은 자, 이 프로파일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살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자, 두께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3mm라는 두께를 주고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방향으로, 만약에 윗방향으로 선택하면 바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향하게 하면은 다음 면, 맨 밑에까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 윗방향으로 했는데 나는 위에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에러가 나지 않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세 번째 단계였거든요. 자, 세 번째 단계에 보면은 이러한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옵션을 선택하면은 위로 향하게 해도 에러가 뜨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한정 깊이라는 애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를 한 50mm 주겠다. 자, 깊이 값을 제 마음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여기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쪽은 나타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한 10mm 정도만 줬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벽면이 존재할 때에는 이렇게 보강살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웹 네트워크를 통해서 면을 잡고 마찬가지로 30mm 밑에다가 최대 높이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허공에 띄워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허공에 띄우고, 자,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살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신 주의할 점은 그 살의 두께 있죠. 그게 요 간격보다 넓으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겹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아랫방향으로 해서 똑같이 클릭을 할 건데, 이번에는 자, 요 옵션 중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스케치가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비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연장 안 함으로 해서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혹은 연장으로 했다. 자, 연장으로 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스케치를 그려서 조금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웹 네트워크나 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옵션 빼고는 일반적으로 평면 잡고 스케치 그리고 그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살이 입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웹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립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립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쓰는 리모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리모컨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위에와 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와 아래를 이렇게 조립할 때 보면은 한쪽은 약간 그 테두리 부분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의 그 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만들 때 좀 쉽게끔 할 수가 있고요. 자, 형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뭐 라운드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쪽 두 쪽에다가 라운드를 주고, 자,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자, 7이니까 3에서 4. 자, 여기다가도 라운드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라운드를 줬고, 자, 이제 여기 홈을 파낼 겁니다. 이렇게. 자, 홈을 파낼 때 요 립이라는 도구를 쓸 수가 있고요. 립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서리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일단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저는 테두리 전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선택이 끝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찬가지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처음에 제가 클릭했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사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폭과 높이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홈을 파낼 건데, 자, 폭과 높이는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각형으로 밖에 안 되고요. 원형으로 하려면은 나중에 배울 스위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형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폭은 1mm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높이는 2.5m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모양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mm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마우스 방향에 따라서 요 길이를 1mm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두신 다음에 클릭만 하시면은 이렇게 겉에 테두리에 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단이 있는 경우에는 조립할 때 요런 홈들이 있죠. 이제 끼우기 쉽게끔이나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립이라는 메뉴는 이렇게 얇은 틈을 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곡면이 존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모서리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홈을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립이라는 메뉴는 그런 메뉴였고, 자, 이제 장착 보스 한번 해볼게요. 자, 장착 보스. 자, 장착 보스는 여기다 해볼게요. 자, 장착 보스는 마찬가지로 얘는 평행평면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3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 장착 보스의 최대 높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웹 네트워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대 높이를 50mm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을 하고, 자,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구멍 뚫었을 때 있죠. 자, 구멍 뚫었을 때 그 하단에 보면은 장착형 보스라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자, 장착 보스라는 게 있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그려주셔야지만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홀과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리기 도구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참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착 보스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얘를 바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리본바라고 했던 옵션 조절하는 바가 있었죠. 여기에서 자, 장착 보스 옵션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얘에 대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었죠. 어떨 때 많이 봤냐면은 옛날에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은 그 라디오 뭐 이런 거 속에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볼트나 아니면은 뭐 피스 같은 거를 조립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장착 보스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착 보스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와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서 좀 더 쉽게끔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장착 보스 직경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장착 보스 직경은 한 10파이로 줄 거고요. 그 다음
장착 보스 내부에 있는 요 구멍. 자, 이 구멍에 대한 크기를 한번 줘볼게요. 구멍 크기는 한 8mm 정도 줄 거고, 구멍 깊이는 한 30mm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딱딱한 리브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날개를 말해요. 자, 아이고. 자, 여기 있는 날개를 의미하고요. 자, 날개 개수는 뭐 마음대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2개를 지정하셔도 되고 3개 또는 4개, 5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3개로 한번 줘볼게요. 자, 3개로 줄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상단에서부터 아래까지 거리값을 줄 수 있는 옵셋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값에다가는 저는 한 10mm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드라고 해서, 자, 이 부분 지금 약간 살짝 어긋나 있는데 요게 요거거든요. 자, 여기 날개 쪽에 보면은 이렇게 테이퍼가 각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각도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5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너무 낮나? 한 20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요까지 장착 보스에서부터 날개 첫 번째 구간까지 길이는 한 8mm 정도 줘볼게요. 자, 그리고 테이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많이 줘야겠네요. 보니까 자, 이 각도죠. 이 각도를 얘도 한 20도 정도 줘볼까요? 자, 저 20도 정도 줄 거고, 자, 두께 리브에 대한 두께는 한 3mm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확인을 누르기 전에 보면은 솔리드 엣지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상 가변적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ed라고 해서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이 항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기본값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만약에 회사에서는 장착 보스를 딱 한 가지 타입밖에 안 쓴다. 그러면은 얘를 기본으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은 사용할 때마다 이제 이 기본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배치는 여기 정확히 중간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중간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당연히 바닥이 존재하는 쪽에다가 클릭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장착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안에다가 이쪽은 구멍을 안 뚫고 예를 들어서 이 구멍으로 스레드를 입힌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장착 보스는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서 피스나 볼트를 끼워 넣는 부분.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벤트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벤트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자, 벤트는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쟤는 환풍구거든요. 뭐 플라스틱 제품이든 아니면 특정 형상의 환풍구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스케치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환풍구의 뼈대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두리 부분을 그려주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각각의 살들을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자, 시간 관계상 완전 구속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격자 모양의 벤트를 한번 만들어 줬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 닫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방금 스케치 그렸던 거는 그 벤트 내에서 스케치가 아니라 여기 스케치 도구로 따로 스케치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벤트를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스케치가 하나 이상 생성되니까 이게 벤트라는 모양이 나타나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벤트를 선택을 해서, 자, 벤트를 선택하게 되면 최초에 옵션이 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변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장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미리 보기와 마찬가지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브 쪽. 자, 리브 쪽의 두께는 저는 한 1mm로 줘볼게요. 그리고 스팟 쪽. 자, 여기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은 예를 들어서 3mm. 그리고 연장 부분.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보게 되면 연장 부분은 이쪽. 여기 지금 파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 자, 이 부분들에 대한 길이를 주는 건데, 자,
자, 한쪽은 좀 구분하기 쉽게끔 1mm를 줄 거고요. 한쪽은 마찬가지로 3mm를 줄게요. 자, 그 다음은 옵셋. 자, 옵셋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자, 여기 해칭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있죠? 자, 해칭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 벽. 자, 이 벽들.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의 벤트가 있죠. 그래서, 자, 리브 쪽은 제일 상단에서부터 0.5mm만 내릴 거고요. 자, 스파 쪽은 한 2.5mm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이값. 자, 이 리브에 대한 두께거든요. 요 두께. 자, 이 두께고요. 자, 이 두께는 한쪽은 5mm 주고, 자, 한쪽은 3mm만 줘볼게요. 좀 더 줘볼까요? 한쪽은 8 주고, 자, 한쪽은 5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각도를 넣어야 된다. 자, 각도를 줘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각도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테두리 스케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테두리. 자, 테두리는 얘고, 자, 선택이 끝난 뒤에는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옵션을 선택했을 때 리브하고 스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리브가 될 부분을.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벤트가 될 부분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줘요. 자, 그 다음 방향을 지정해서 해주면 되고요. 자, 방향은 저는 형상 아래쪽 방향으로, 안쪽 방향이죠.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스케치도 잠깐 숨겨볼게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쪽은 굉장히 얇게 줬고요. 한쪽은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자, 벤트 옵션을 잠깐 한번 열어서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스파라고 했던 두께 부분은 요거에 대한 두께. 자, 이거 거리죠. 이 두께. 자, 이 두께. 그 다음, 연장. 자, 연장은 지금 화면상에서 요 부분들. 자,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끝에 튀어나간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옵셋. 옵셋은 제일 상단에서부터. 자, 여기 상단에서부터. 자, 상단에서부터 여기 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 벤트에 대한 길이죠. 자, 벤트에 대한 길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출을 사용하시는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